자, 먼저 가볼게요. 여기 보면 brain plasticity라는 표현 나오는데 플라스틱이 뭔지 아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플라스틱이라는 게? 플라스틱이 뭐야? 그렇지. 그래서 플라스티시티는 얘의 뭐라고 하냐면 뇌의 가소성이라고 말합니다. 가소성이라는 게 뭐야? 마치 플라스틱을 막 움직이기 쉬운 것처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멈출 것 같아? 아니면 뇌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아, 얘들아? 정말 역시 성장형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여자죠. 그래서 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움직이고 마치 건축물 레고처럼 계속 무한히 늘어나게 하는 것처럼 뇌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뇌의 가소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10몇 세 또는 25세 정도가 되면 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약문 한번 읽어보니까요. while이 나왔습니다. 독해에서 while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반면에 해서 지금 이 글은 두 개의 대조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upon mol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보라색이 먼저 들어가 줘야 되겠죠. 몰드라는 단어 뜻이 뭐야? 몰드 성형하다 이런 의미죠. 아하. upon ing 뭔지 알아요? upon ing? 송린구 서술형 답이었잖아.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on ing라고 써도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고요. 이런 김에 삼총사 가야죠. 왜야? 하하하 이만 갈을게요.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12시에 갈 각오해라.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in ing는 뭐뭐 함에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when의 느낌에 가까운 거지.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upon molding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 upon molding. 아까 너네 몰드가 뭐라고? 성형하다. 성형한다는 게 뭐야? 플라스틱을 너네가 무슨 주물 같은 데 넣으면 그거대로 모양이 나오잖아. 붕어빵 찍어내듯이. 붕어빵 기계가 몰드야, 얘들아. 그치, 먹고 싶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형되자마자 블랭크 하는 거를 의미하지만, 사실은 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죠? 그래서 actually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팩트가 나와야 되겠고, 사람들의 오해가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당연히 오해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뇌가 실제로 뭘 하는지 이렇게 얘기해 줄 거잖아. 색깔은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두 개의 진실을 말해주고 이 글의 중심 소재는 100% 뭐다? 뇌의 가소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 주는 거야. 선생님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지? 요약문? 첫 번째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 읽고 밑에서 두 번째 읽어보고 이렇게 되라 그랬지, 그치? 그럼 일단 한번 읽어볼게. 근데 너무 별로다. 그치? 왜냐면 그러면 너네 좀 유연한 사람들이야? 가소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뉴로사이언스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고 끝났으니까 너무 재미없잖아. 그치? 그래서 좀 더 읽어보는 건 어때? 의도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suggest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 중심 이야기는 뭐냐면 mold something. 일단 무언가를 몰드, 성형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방식으로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플라스틱 토이를 만들고 난 다음에 never change it again. 다시 바꾸지 않는 거다라고 의도치 않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이니까 모양을 딱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바뀌지는 않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뒤에서 뭐를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바로 여기 부분이 A에 대한 근거가 되죠. 뭐? Keep it that way forever. 그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Never change it again. 다시는 바뀌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예요? 당연히 permanence나 firmness가 되겠죠.
두 개는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니까요. 죄송한데요. 남자들 그 세 분 있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숙제도 안 해온 주제에. 자, 그래서 두 개 중에 고민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뇌가 뭐 하는지를 파악하면 되잖아. 그거 밑에서 첫 번째 줄 읽어보자고. 마지막 줄. 자, 마지막 줄 읽어보니까요. The word plastic can be stretched to fit this notion of ongoing.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글의 중심 소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가 있다? Fit this notion of ongoing. 이러한 개념의 fit 딱 들어맞도록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ongoing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 중인 이라는 의미여서 진행 중에는 이런 개념에 딱 들어맞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역시 도움이 안 되죠. 이거면 여기서 말하는 this notion of ongoing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면 될 텐데 this라고 받았으니까 바로 앞 문장에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Despite having have the same name,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Inscription and interpretation 그 사이에 the narrator has altered. 뭐가 됐다는 거야? 나레이터가 바뀌었다 이런 의미죠. 여기 보면 나레이터라고 하는 게 너네 내러티브를 아나? 나레이션 알겠다. 나레이션. 그러니까 뭐겠어? 나레이션이. 서술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의미지. 그래서 나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서술자가 바뀌었다 이런 뜻이야. 뭐와 뭐 사이에 새겨진 inscription, 글과 interpretation, 해석 사이에 말하는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역시 읽어보니까 어때? 바뀌었다는 얘기만 한 거잖아.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 안 해줬지. 그리고 답 고를 수 있나? 어디? 트랜스포머 있어. 아, 바뀌었다니까. 그래, 그럼 바뀌었다로 가면 되겠네? 그럼 답이 뭐야? 바뀌었다. transform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할만해? 두 번째 거 가보자. 자, 위의 연구는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거 연구에 관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연구가 Conversation with companion while exploring an art museum까지 문장의 주어인 거죠. 미술관을 탐색하는 동안에 companion, 동료와 conversation, 대화를 하는 것이 intensify, 강화할 수 있다. 예술에 대한 정서적인 감정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만 파악하면 되겠네. 근데 대화인데 미술관에서 하는 대화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콤마인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alone time의 부재가 빈칸일 수 있다. 그러면 위에서는 companion과 함께 있는 거고 그 companion과 함께 있는 거를 absence of alone time이라고 했겠고 그것이 personal growth와 learning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읽어서 글의 환경을 한번 연구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조사자가 more than 500 visitors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이유죠? 사형식이어서. 사형식이죠? 그래서 500명 이상의 그 미술관 방문객에게 특별한 글로브를 주었고 그 글로브는 그들의 움직이는 패턴을 데이터와 함께 따라가게 하는 글로브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지? 근데 여기 지금 과정만 얘기했고 그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이라고 지나가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읽고 혹시 답을 고를 수 있을까? 없어? 어떤 대화야 그럼? 아직 안 나왔지? 그치? 그냥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하는 스페셜 글로브만 줬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를 좀 더 읽어봐야지 실험의 결과가 이어질 수 있겠죠? When people were not distracted by chatting with companions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느라고 distracted 무슨 말이야?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실제로 어땠다는 거야? 그 미술에 더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력한 반응을 보였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강력한 반응이 들어갔다는 표현에 여기 강력한 반응이 보였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떤 거니? 그치?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대화를 안 한 애들이 예술에 더 큰 감정적 반응을 보여줬다 이런 뜻이. 그래서 해석을 잘했어야 돼. 그러면 대화를 안 했다고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avoiding 했거나 preventing 했거나 이게 돼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inhibit인지 innocent인지 봐야 되는데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다른 연구도 역시 found that 데디아를 알려주었는데 젊은이들이야 뭐 할 수 없는 혼자 있는 거를 참을 수 없는 젊은이들이 less가 들어갔어 얘들아 못한다는 이야기지. creative skills like playing an instrument 악기를 연주하거나 writing 하는 것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creative skill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야? 위에서 얘기했던 personal growth와 learning을 말하는 거지.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inhibit으로 가서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practice 1번입니다. (1번) 말고 (2번) 먼저 해볼게.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 먼저 하자. 자, 여기 보면은요. 강조입니다. 뭐에 강조하는 거예요? Quantifying emotion through technology. 기술을 통해서 감정을 quantify 뭐 하는 거야? 양으로 만드는 거지. 양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수량화하고 수로 변화한다는 거지. 그런 거를 강조하면 psychological life의 richness, 풍요로움을 A할 수 있대요. 가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by ing 형태인 거 보이죠?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measurable data를 빈칸함으로써. 근데 뒤에 over가 붙은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over가 뜻이 뭐야? 뭐뭐 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over the full spectrum of emotional experiences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읽고 답을 한번 골라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A rise in quantification can be experienced as a threat to the quality of psychological life. 뭐로 인식될 수 있대요?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될 수 있대요.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부정적인 거. 그래서 undermine, 손상을 시킨다든지 undermine, 손상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2번 아니면 5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해 줄 텐데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mputational gaze,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처럼 계산적으로 gaze, 응시하는 것이 빠르게 넓혀져서 incorporate affective life. affective는 여러분 emotional의 완벽한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affect가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가 하지 않았냐? affect? 자, affect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인척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fact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affective라고 하면 감정적인,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다는 뜻이어서 감정적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ffectative라고 하면 뭐뭐 인척하는, 그러니까 pretentious 아세요? 뭐뭐 인척하는 이란 의미가 되겠고요. affectative. affective로 안 할게요. 요걸 할게요. unaffected로 갈게요. unaffected는요. 얘가 수능에서 나왔던 기출어인데 얘가 겸손한 이런 뜻이 됐거든요. affect의 뭐뭐 인척하다, pretend와 동의어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뭐뭐 인척하지 않는 이란 의미가 되어서 겸손한까지 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ffectation이라고 하면 가장 뭐뭐 인척함 이란 의미가 되는 거고 affection 이하면 뭐가 돼요? affection 애정이란 의미가 되죠. 만들다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ffect가 뭐뭐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랑 헷갈려요? effect하고 헷갈리죠? effect는 동사일 때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영향, 결과, 효과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근데 effect가 동사할 때 무슨 뜻?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빼서 써야지. 자, 명사일 때는요, 무슨 뜻이 있어요? 영향, 효과, 결과. 그래서 중요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동사일 때는요, 야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어떤 걸 결과로 가져온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뭐 야기하다라는 동사 뭐 알아요? cause 하세요? cause의 완벽한 동의어죠. 또 뭐 알아요? 야기하다.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 이러니까 야기하다죠. 또 result in 너무 잘합니다. 또 있어요. 태원고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야기하다 2학기 1차 때 또 나만 기억해? bring about 야 저걸 윤지성이 얘기하면 어떡하냐. bring about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in effect 뭐예요? in effect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부연 강조할 때 쓰는 연결사입니다. 동의어 뭐 있어요? 사실 in fact as a matter of fact 그 다음에 indeed 아시죠? 그래서 제일 어렵게 나오면 in effect가 사실이라고 하면서 in fact랑 같은 기능으로 나오게 됩니다. 1학년 때 나오면 선생님이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당연히 틀리면 좋겠지? 하지만 2학년, 3학년 때는 아주 기본으로 나오는 연결사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속리고는 in effect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어펙트 하나에서 이렇게 내가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얘들아. 몰랐지? 뭐라고? 다 시험에 나오는 거. 선생님의 머리는 수능 내신 아카이브다. 내 머리에 없다?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거죠. 수능 때 부정행위로 선생님 데리고 가야겠다. 너무 괜찮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 학교 근처 서성이고 있으면 데이터 전송이 되는 거지. 괜찮지? 어디까지 갔죠? effective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effective는 emotional의 완벽한 동의어입니다. 꼭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computational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대충 너네가 약간 앞에서 얘기했던 quantify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본문에서 읽었던 measurable하고 같은 의미라는 생각 좀 해줘야 되겠지? 측정 가능한 이런 의미를 쓴 것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얘기하고 있었냐? 그렇게 어떤 컴퓨터와 관련된 시선, 응시, 그러니까 양으로 보는 측정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바라보는 눈이 폭넓게 넓혀져서 이런 정서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통합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를 도입하고 있다? 새로운 quantified system of emotional knowledge. 어떤 감정에 관한 지식이 양쪽으로 전환이 돼서 시스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 그리고 그것이 뭐 하고 있는 중? 시스템을 받아주고 있죠. are feeding이니까 우리의 문화적인 의식에 먹이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고 나니까 해석은 아주 깔끔하고 매끄럽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감정의 정서적인 지식을 어떻게 하고 있다? 새로운 양을 관련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게 computational gauge다. 이렇게 말해준 거잖아.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measurable 데이터를 어떻게 했다고 봐야 되겠어? 무시하는 거야? 우선시하는 거야? 당연히 우선시라고 표현한 거죠? 우선시하는 거죠.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야 돼요. 자, 3번도 봅시다. 자, 3번도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연민이라 뜻이에요. 연민.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어떤 행동을 뭐라고 바라본다? As a sign of personal conflict. 개인적인 갈등의 신호로 본다. 그래서 striving to blank the ignorance or hostility that fuel these actions 돼 있네. 이러한 행동들의 연료를 공급하는 무지와 적대감을 투부정사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답이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연민이 자, 모처럼 태양처럼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주는 태양처럼 over a magnificent landscape as well as over a pile of trash가 되겠네요. 자,
장엄한 풍경 너머로 어디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넘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서도 이거는 굿이고 이건 이해 못해서도 배드잖아. 그치? Impartiality extends to all beings without distinctions. Impartiality 꼭 알아두세요. I am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유의하게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part라는 단어가 부분이기 때문에 partial이라고 하는 단어가 편파적인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impartial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평한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IM이 들어가면 보통 부정적인 의미인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공평한, 공정한이라는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 왜? IM이 들어가서 너네가 파트의 반대말이니까 뭔가 나쁜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보기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단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mpartiality라고 하면 당연히 공정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한번 왜 어디요? 본인 글씨는 알아보는 거죠? 아니 얘는 보면서 이렇게 쓰다 보면 겹쳤어. 초딩이냐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태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비춰주듯이 그치? 구별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까지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읽으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공평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미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읽고 나니까 지금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 들지 않아? 왜? 컴패션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문장입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자,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 나오네. 그러므로 conceived, 인지되고 있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Who is causing great harm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뭐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not, but 이렇게 되는 겁니다. tolerating,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장려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를요? tolerate, 그 다음에 encourage 이 동사들에 대해서 공통 목적어가 얘들아 hatred and his harmful actions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런 어떤 증오나 해로운 행동들을 tolerate, 참아주거나 encourage, 장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인ING 뭐라 했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잖아. regard A as B의 구조를 쓰였어요. 매우 아프거나 아니면 미치 광해에 stricken,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연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해를 가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나쁜 행동들을 아프다고 생각하거나 미쳐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wishing 바래주는 거야? 그 사람이 이때 wish 바란다는 거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he, b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무지와 적대,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지와 적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러니까 진정한 연민은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참아주거나 그래 더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건 뭐 때문이다? 아파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무지와 적대감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거니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래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니까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거다? 아파서 그런 거다. 즉 개인적인 갈등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신호로 보라는 거지. 그럼 어떤 행동이라고 봐야 돼? harmful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harmful에 해당하는 동의어 뭐를 골라주자? negative라든지 destructive라든지 self-centered라든지 그렇지 잘한다. 이런 것들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방금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 사람이 그런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hese actions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 행동으로 어떻게 해주기를? 아까 뭐라 했어? 어떻게 해주기를? 어떻게 해주기를? 자유로워지기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그런 행동들을, 그런 무지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를일까? 치료하기를일까? 무시하기를일까? 왜 치료하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게 치료하는 건가?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마지막 문장으로 간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어? Eliminate the causes of an illness.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을 질병으로 받고 그 질병의 원인을 뭐 할 수 있기를? 제거할 수 있기를 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정답이 몇 번밖에 안 된다? 3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remedy라는 단어가 치료하다라는 의미인 걸 알고 있었어요? 원래 remedy는 무슨 뜻이죠? 치료책이죠, 치료책. 그래서 치료하다 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다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다는 정말 중요한 동사입니다. 왜? 항상 독해 지문은 어떤 문제 현상을 설명하고 그 문제 현상을 해결하라고 말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하는 글의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다 뭐 있을까요? 솔브 쓰려고 내가 여기 서 있겠니 얘들아. 그렇지. 제일 중요한 address 같은 거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요. 야타코 T로 시작하는 단어 나왔잖아. 내신에서. 맞는데 야타코세요? 태클. handle. cope with. deal with. 그 다음에 manage 뭐 이런 건 알죠? 왜 이게 허전하지? 해결하다가 다루다랑 같은 뜻이. 맞아. 문제를 다루는 게 해결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클이 제가 아는 축구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가로막는다. 어떤 문제가 더 번지거나 커지지 않게 중간에 끊는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하답니다. 네. 야타고등학교 서술형 답이었어요. 태클이. 근데 객관식 문제 답이었는데 본문이 address였거든. 그 address를 태클로 바꿨어. 1학기 2차 때 시험이었는데 기억나요? 이쯤 되면 내가 학교를 다니는 게 맞지 않겠니? 그렇게 기억 못할 거면.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이렇게 풀면 진짜 세상에 요약문이 이거보다 더 재밌을 수 없겠지. 자, 일단 문장의 주어는 메모리즈입니다. 기억력이 이 글의 중심 소재인가 봅니다. are fundamental 하고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다. 뭐를 통해서? reflection과 reinterpretation을 통해서. 그래서 반추와 재해석을 통해서 형성되는 기억은 우리의 자기 의식에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ng가 나와서 분사 구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나 인간관계나 전체적인 삶의 질 이런 거에 빈칸을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기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면 될 텐데 첫 번째 문장을 가볼게요. 우리가 종종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refer to something 뭔가를 언급하는데 that is more than short-term recall 단기적으로 기억나는 거 그 이상을 말하려고 할 때 기억 또는 추억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들아 more than short-term recall이 일단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답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럼 조금 더 읽어보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들을 reflect 반추해보고요 가장 중요했던 사건을 identify 확인해서 그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읽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거 너네 그런 말 들어봤지? 추억 보정 들어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사실 팩트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어떻게 한다? 재구성을 한다. 가장 중요한 거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나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었어도 그래도 그 남자 괜찮았던 것 같기는 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거든. 왜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 잡아서 그걸 다시 이야기로 재구성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까지 읽으니까 답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 같고 왜냐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반성과 재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됐냐고 말했잖아. 어떻게가 없어요. 뒤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 아우 다시 나왔죠? Interpret and reinterpret these memories over time.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성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부사가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 안 되는 게 뭐야?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즉시 만들어지거나 나도 몰랐는데 만들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 골랐으면은 그냥 3번하고 바로 가는 거죠. 게다가 임팩트에 대한 근거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라고 돼 있죠.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바로 임팩팅을 답으로 골라서 개인의 어떤 삶이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의 정답 3번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할만하죠? 6번 가볼게요. 자, 사이콜로지가 이 글의 중심 소재인가 보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비판을 받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A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전략은 종종 어떤 거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냐면 우리의 본능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네. 그러면은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단점, 비판을 받는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직관에 대해서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만 잡아주면 게임이 끝나겠죠.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요. 때때로 사람들은요 심리학에 대해서 뭐라고 망설여? 야 그거는 상식을 기반으로 한 과학 아니냐? 왜냐하면 그 연구 중에 발견된 것들이 너무나 분명한 것들을 서포트 해주기 때문인 거죠. 하면서 땡땡 얘기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망설인다는 표현 그 다음에 야 그냥 상식인 과학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되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잖아. 심리학에 대해서. 그러면 이 글의 가장 치명적인 거 뭐? 너무 분명한 것들을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apparent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보는데 마지막 문장 보니까 It's a good thing we have science to offer us guidance. 우리에게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과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이때 이시 가주어고 여러분 뭐 비문이긴 합니다만 진주어를 이끌어주는 대시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는 과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네. 그럼 바로 위에 문장 읽어봤을 때 때때로 이렇게 증거 중심의 전략은 우리 요약문에서 증거 중심의 전략이라고 읽었으니까 긴장해야 되겠죠? 그게 어떻대요? intuitive, 본능적이래. 직관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우리 상식과 딱 들어맞고 그리고 그것이 exact opposite of what you'd think to do.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에 완벽히 반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본능과 어떻다고요? 완전히 반대다. 반대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정답 몇 번이에요? 반대다? 그렇지. 1번 챌린지 해준다. 도전한다라는 의미로 바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7번 가볼게요. 신용카드나 아니면 체크카드 대신에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lead to 뭐로 이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캐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소비를 말하고 있는지를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근데 그 이유를 밝히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 아이템의 가치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더 스pen딩에 어떻게 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현금으로 물건 사는 사람 있으세요? 친구가 달라. 그래. 그때 엄청난 소비를 한 게. 그래 그런 거잖아. 현금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 선생님 딸이 엊그저께 생일이었는데 사촌 오빠 그러니까 선생님 딸의 사촌 오빠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 근데 걔가 얘한테 선물을 사주고 싶어가지고 돈을 들고 간 거야. 근데 귀마개를 사주고 싶었던 거지. 겨울아 가니까. 근데 귀마개 사주고 싶었는데 12,000원인 줄 알고 짚고 갔대. 그래서 12,000원짜리를 샀대. 동생을 위해서 12,000원 쓴다는 거 엄청나지 않냐? 초등학교 1학년인데. 걔한테는 한 120만 원 같은 느낌 아닐까? 근데 카운트에 딱 가지고 갔는데 아줌마가
19,000원이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얘가 되게 뭐랄까 유연하지 않은 아이거든. 되게 FM적인 아이야. 그러니까 이걸 사긴 사야겠는데 19,000원이라고 하니까 보통 다른 애들은 그럼 다른 걸 사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얘는 19,000원을 다 돈으로 내고 그걸 사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했어. 그래서 이번 설 때 용돈 많이 주려고. 저런 남자를 만나야 돼. 그래? 상당히 연한데 괜찮겠어? 수다기랑 했는데. 10살을 만나면 9살 차이나? 아 10살. 10살 차이나? 많이 컸다 니네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쓰면, 그러니까 돈으로 쓰면 방금 현상을 잘 얘기한 것처럼 뭔가 더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문제 읽어보니까 So they were not willing to spend as much for them. 그것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겠니? 돈을 쓰지 않는다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돈을 쓰지 않는다. 정답 몇 번? 4번. 근데 지금 안 읽었어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약문 틀리는 건 이해가 안 돼요. 8번 가도 될까요? 자, 리더십은요, differ, 다릅니다. 뭐랑? 매니지먼트랑. 이 글은 리더십에 관한 글일 텐데, 매니지먼트와의 차이점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댓 알아요, 인댓? 인댓 알아요, 뭐라요? 그렇지! 접속사일 때,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의미의 접속사고요. 얘가 because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라는 점에서.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대신 원래 안 되잖아요. 안 될 때는 왜 그런 거라고요? 이게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구조처럼 보이면 그렇다는 거지. 이럴 때는 안 돼. 근데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삼총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So that, now that이 있죠. So that은 뜻이 뭐예요? 주어가 동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now that은요. 이제 주어가 동사이니까. 자, 이제 2월달이 됐으니까 패딩은 장롱에 집어넣을까? 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어가 동사이니까. 그래서 that 앞에 in이나 so나 now 같은 것들이 붙어도 다 어떻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댓이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because랑 같은 뜻이야. 뭐라는 점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guiding a team toward 무슨 object 나와 있네. 그래서 무슨 object를 향해서 팀을 가이드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매니지먼트랑 다르고 그리고 이것이 또 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importance of fostering blank 블랭크를 육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리더십은 매니지먼트와 다르다. 그럼 이 글은요, 리더십의 특징 두 가지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보니까 리더십은 매니지먼트, 운영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리더들은요, 매니지먼트 스쿨에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영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리더십과 다르게 매니지먼트는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고 learned, 학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 쭉 읽어보니까 계속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되겠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Team can achieve goals. 드디어 나왔네, goals. 본문에서, 요약문에서 objective라고 했던 거를 goals로 바꿔준 거잖아. 뭐라고 돼 있니? To belong to every member of the team. 그 팀의 모든 멤버들에게 속해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바로 리더십이래.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서 올라가야지.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되겠어? 모든 멤버들과 뭐라고요? 모든 멤버들에게 속해 있는 목표래. 그게 무슨 말이냐? 속해 있다는 것이. 모든 멤버들이 다 알고 있고 자신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목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 당연히 그렇지. 공유되어 있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hared objectives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member also that management can thrive without freedom, but leadership cannot.
cannot 다음에는 당연히 cannot thrive without freedom 이게 쓴 거겠죠? 자, 그러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도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으나 번성할 수 있으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자유가 없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럼 리더십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유가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러면 자유에 가까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autonomy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잠깐만. individual이 아니었죠? shared였죠? shared autonomy에서 정답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되게 할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1번 한번 가볼게요. 나는 1번 문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 같았는데 너네한테. 괜찮았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얘들아 미안하지만 단 하나도 틀리면 안 돼. 만약에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틀렸다? 내가 아직 겸손해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문제를 맞았다 그러면 살짝 희열을 느껴도 될 것 같고, 5번 문제를 정확하게 맞췄다 그러면 고수다. 그래서 내가 오늘 중수인지 고수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푼 문제들 중에 하나 틀렸다 하수, 그 다음에 이 문제 맞았다 중수 가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거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 모두 빈칸을 유지하기를 원한대요. 뭐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 빈칸을 유지하기를 원한대. 그런데 그들은요 인식이 다르대. 뭐에 대한 인식? 빈칸에 대한 그들의 인식인데 그 인식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면 되겠지요. 됐을까요? 그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문제가 어렵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첫 한두 줄을 읽어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구들은요 indicate that, 대디아를 indicate,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우리는요 between A and B의 관계를 다루는 걸 벗어날 수가 없대. 얘들아, 다루는 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와 뭐 사이에? values와 self-esteem 사이에. 이 value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가치잖아, 가치. 근데 value에 s가 붙으면 가치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진짜? 싫어요? 명사할 때는 가치고 동사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소중히요. 그렇지. 뭐뭐를 소중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alues 하면 뭐가 돼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value는 셀 수 없잖아. 너네가 지금 하는 이 영어 공부를 보내는 이 시간이 몇 개짜리 가치가 있는 건데? 말할 수 없어. 가치는 셀 수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value에 s가 붙는다면 그거는 가치관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치관과 자존감 사이의 관계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뭐 하고자 한다면 when you understand either self-esteem,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 자존감이 motivation, 동기와 behavior, 행동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다면 가치관과 자존감 사이의 관계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it is clear that 대절이겠죠? 왜냐면 뒤에 문장이 완벽하니까요. 비록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exhibiting high or low self-esteem, 높은 또는 낮은 자존감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differ from each other,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what they actually value concerning self-esteem is similar. 자, concern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 적 있지 않아? 아, 진짜? 알았어. 당연히 concern은 잘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 명사할 때는 우려, 염려, 그 다음에 관심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동사할 때 무슨 뜻이 있어요? 뭐뭐에 대해 우려하다, 관심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be concerned with 하면 해서 어떻게 돼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거고요. be concerned about 이라고 하면요.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자, 그런데 concerning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뭐에 관련된, 뭐뭐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윤재야!
오늘도 마음을 먹어라. 자, 그래서 얘는요, 뭐뭐에 관하여, 그러니까 about이랑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뭐에 관하여를 about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섭섭하지 않습니까? 또 뭐 하셔야 돼요? about 말고? 뭐뭐에 관하여? around도 뭐뭐에 관하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요. 뭐라고? 야, 내신 내내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슬프다. with regard to. 그럼 잠깐만. 한 단어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단어 가볼게요. as to 뭐뭐에 관하여. 세 단어 with regard to. regard 나온 김에 regarding 가볼게요. 뭐뭐에 관하여. 그 다음에 with regard to regarding.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very good. when it comes to 다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애들의 속독이 되는 거야. 이때 regarding이 뭐지? 뭘 수식하고 있지? concerning이 뭐지? 이러고 있는 순간 이제 해석이 밀리면서 거기서 이제 10초 잡아먹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 이런 의미죠. 그래서 self-esteem에 관해서 그들이 실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비슷하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자존감이 높든 낮든지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냐 낮냐를 보여주는 정도는 다르지만 자존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야. 여기서 느낌 왔어야 되는데 사실. 안 오지. 안 와? 딴 데서 왔어.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그거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번 문제 계속 가보면요. 기대에 관한 문헌입니다. 리터러처는 원래 문학인데 이런 연구에 관해서는 문헌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존감에 대한 기대에 관한 문헌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하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그룹 모두 다 어떻게 하고 싶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존감이 높든 낮든 생각하는 건 비슷한데 둘 다 어떻게 비슷하게 생각한다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feel good about themselves. 기분이 좋다는 거야. 여기가 결정타거든. 기분이 좋다는 건 무슨 말이니? 스스로에 대해서 뭘 유지한다? 뭘 유지한다? 그치. dignity라든지 respect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니? dignity도 위엄이라는 뜻이어서 respect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답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us, 그러므로 the strategy they employ for filling in this part of their self-esteem picture까지 문장이 주어내요.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감 그림의 이 부분을 채우고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전략들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그들이 상당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지? 뭐에 대해서? 그 자존감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사실 여기서 느낌이 오긴 했는데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 뭐를 위한 전략일까 얘들아? 무슨 전략일까? urgency일까? competence일까? urgency는 긴급함이고 competence는 능력, 역량이라는 의미인데 왜 competence라고 봤어? 각각 그러니까 그 하이 셀프 이스팀 한 사람이랑 로우 셀프 이스팀 하는 사람이랑 이걸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다른 그렇지.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전략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거를 지금 competence라고 한 거예요. 현성아, 쉬운 문제에 집중하고 어려운 문제에 집중을 안 해버리면 실력은 영원히 안 되지. 왜? 여자친구 헤어지지?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친구를? 1번에 B하고 2번에 B 그 능숙도하고 urgency가 긴급 그게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주 멋진 모습이었군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깨버렸네요. 전 또 여자친구 생각한 줄 알고.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재성이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들아 요 문장 혹시 보이니? They often have different expectations of how likely they are to prevail in this regard. 자, 뭐에 대한 기대가 다르냐? 여기서 기대가 다르다는 게 본문에서 perception이 다르다고 한 그 요약문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여기 해석할 수 있니? prevail in this regard. prevail 뜻이 뭐야? prevail? 우세하다, 성공하다, 그 다음에 만연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우세하고 만연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그 여기 prevail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서 골라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우세할 거냐라는 말은 긴급하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능력 있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맞은 사람. 이거 봐. 4명밖에 없잖아. 어려운 문제 맞죠? 이제 중수가 4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봅시다. 5번. 제가 생각했을 때 5번 맞으면 고수입니다. 참고로 5번 맞은 사람 손. 다 몇 번인지 몰라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하면서 가볼게요. 자, 여기 지금 as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앞에 주어, 동사. 그래서 A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태원고가 애정하는 attribute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attribute 뭐예요? 우리 이거 수업 초반에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7일사 때? attribute A to B? 뭐뭐의 탓으로 돌리는. 정확하게 해석해야지. attribute A to B는 A. 그렇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의미지? 그러면 A라고 하는 결과를 B라고 하는 원인에 있다고 보는 것이 그들의 cause를 빈칸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selfishness 같은, 그러니까 이기심 같은 complex behaviors, 복잡한 행동들을 단일 유전자의 탓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귀인하는 것은, 귀속시키는 것은, 귀결하는 것은 이런 뜻이야. attribution이라고 하는 귀인 이론이라고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다 누구 탓이다.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내가 영어 공부 못하는 건 우리 엄마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는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게 다 귀인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기심 같은 복잡한 행동을 단일한 유전자에 있다고 귀인하는 것은, 즉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것의 원인을, 그래서 말하는 their cause로서 their은 당연히 complex behaviors를 말하는 거죠. 그 복잡한 행동의 원인을 빈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as, 왜냐하면 이러한 유전자들이 빈칸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situation. 그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reinforcing social biases.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selfishness나 nationalism 같은 그런 인간의 행동들은 말하여지기를 뭐 한다고 하더라? have a clear genetic basis. 아주 분명한 유전적인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진다. 근데 나는 sometimes에서 냄새가 좀 나는데 너네도 나니? 그리고 지금 주어진 요약문을 먼저 읽고 왔기 때문에 무슨 생각해야 돼? 주어진 요약문에서 뭐라 그랬어? selfishness나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같은 것들은 되게 복잡한 인간 행동이라고 했지. 그래서 단일 유전자에만 원인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저거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clear 이런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도 느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뭐에 기반하고 있냐면 종종 말하여지고 있지 않은 진실 같은 거지. 어떠한 말하여지지 않은 생각이야? 이러한 조건들이 inherited, 유전되는 거야. 뭐에? 아주 똑같은 수학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뭐와 똑같은 정확성이에요? 멘델이 자신의 피 플랜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확성을 가지고. 아니면
is true of disorder like Huntington's.가 되겠네요. 멘델은 누군지 아시죠, 얘들아? 콩 나왔으니까 알 거 아니야. 무슨 멘델이지? 그냥 멘델의 유전 법칙인가? 벌써 생각이 안 나네, 나는. 그래서 콩 가지고 뭐 했지? 유전성 잘 알고 있구만. 나는 아직도 기억나.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가 컬러가 아니었거든. 컬러라고는 파란색밖에 없었어. 근데 그랬던 와중에도 문제집은 컬러였어. 그래서 문제집에서 내가 그 노란 색깔, 초록 색깔 완두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 내 세금으로 얘들아, 너네가 지금 컬러 교과서를 보고 있는 거야. 그치? 우리나라 참 잘 살지?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컨디션이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질병 이런 의미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서 말하는 컨디션이라는 건 selfishness나 nationalism을 말하는 거겠지. 이러한 조건하는 멘델이 말하는 콩을 설명할 때 썼던 그런 유전적 계산법이나 헌팅턴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헌팅턴이 발견한 질병이 있거든. 알죠? 다운 증후군도 다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질병이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질병,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들이지. 그런 걸 계산할 때 사용하는 똑같은 수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유전이 된다고 말한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고 나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selfishness나 nationalism은 다 뭐다? genetic basis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읽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디까지만 간 거냐면 주어진 문장에 여기까지만 읽어준 거죠. 유전자의 원인이 있다. 이게 본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작가의 평가가 있어요? 없어요? 평가가 나올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에도 없어요. 가볼게요 일단. 자, however, 그러나 기분은 뭐예요? 기분? 주어진. 그래서 대니아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대니아를 진짜? 진짜? 무엇을 고려하면인데요. 여러분 giving이라고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냥 무엇을 고려하면 기분으로 바로 가요. 그러면 ing나 pp가 돼서 이미 그렇게 전치사처럼 굳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 있어요? concerning, regarding 다 무엇에 관하여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depending on 나왔죠? depending on 뜻이 뭐였어요?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좌우되는 depending on 그 다음에 provided 뭐예요? provided that provided that 주어 동사는 providing that 주어 동사랑 같고 얘는 전부 다 if랑 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주어졌다고 했을 때 무엇을 줄 때 제공할 때 이런 말이니까 주어가 동사라면 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놈의 기분은요. 시험 문제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어휘 문제, 어법 문제, 영작 문제 뭐 어느 학교 걸리기만 걸려봐야 알아야 기분은 무조건 돌아가면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고려했을 때 behaviors like selfishness are asserted to be a general characteristic of humans as a species. 자, 그래서 이기심과 같은 행동들이 assert, 단언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언된다는 건 확실히 뭐라고 본다는 거야? 한 종으로서의 인간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단언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야? 인간이라면 다 어떻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라고 사람들이 단언하잖아. 너네는 성악설을 믿지 않니? 난 교육을 하면 할수록 믿는데 난 성악설을 완벽하게 믿어요. 내가 틈만 보이면 컨닝하고 싶죠? 틈만 보이면 속지 않아 싶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죠. 라고 말하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유전적인 차이라는 것은 뭐라고 여겨지고 있냐면 have already become established in every living person.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다라고 아마도 추정컨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아니라 not just a few individuals. 몇 명한테만 이기심이 보이는 게 아니라 every living person.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전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고 사실은 미안한데 얘들아 여기까지 읽어서 답이 좀 나왔어야 되거든. 근데 어떻다? 이건 고수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도 답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elping gene,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나기를 도와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has proposed to code. 코드하기 위해서 낸 거야. 코드하기 위해서 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코드하기 위해서? 코드. 아, 코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호화한다는 얘기지? 자, 부호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해독의 반대말이니까. 그러면 봐봐. An emotion that disposes people to be friendly. dispose 뜻이 뭐예요? 뭐라고 들었어? 맞아. 성향을 두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단어야. 왜냐면 멀리 두다잖아. 그러면 멀리 둔다는 거는 처리하다, 처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일정한 성향 같은 것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디스는 멀리라는 뜻도 있는데 모든 접두어는 강조의 뜻도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얘가 놓다 두다야. 그래서 미리 놓고 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배치하다, 가지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 정리해야지 뭐. 왜냐? 할 얘기가 진짜 많으니까. 디스포즈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엇을 처분하다. 그래서 dispose of라는 표현을 써서 무엇을 처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스크 쓰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 옛날에 어떻게 마스크 쓰고 3년 동안 수업을 했지?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dispose가 또 다른 동사일 때는 놓다 두다. 우리말로 뭐라고 하지? 왜냐면 얘들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disposition하고 predisposition이 동의어인데 얘네가 기질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거든. 그래서 무엇을 가지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this는 강조의 의미로 쓰인 거고 미안해. 여기서는 away의 의미로 쓰인 거고 여기서 this는 강조의 의미로 쓰였거든. 왜냐면 pose가 놓다 두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포지션에서 온 거거든 얘들아. 오케이? 저기 앞에 있는 pre는 또 강조해요.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야. 미리 가지고 이미 이 안에 디스포즈 되어 있는 거. 근데 굳이 접두어를 왜 넣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까 dispose of something. 그래야지 뭐뭐를 처분하다. 근데 영어 쓸모없는 거 절대 쓸모없는 걸 넣는 거를 귀찮다고 하면서 왜 강조를 해요? 강투더죠. 그래도 조금은 차이가 있나요? 강조의 차이가. Not necessarily. 자, 그래서 사람들이 친절하다라고 dispose 그런 성격을 가지게 만드는 감정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의미로 코드를 생각하면 돼요. helping gene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타고나기를 되게 친절한 사람으로 타고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유전자에 뭔가 도와주는 유전자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 in fact 나왔네요. in fact 동의어 가볼까요? 인디드 얘기하면 하수지. 진짜 고수는 뭐까지 가야 그랬어.
대단히 천재들은 아닌가 봐요. 천재들은요, 사진 기억이 있어서 딱 한 번 말해주면 여기 영어에 저장된다던데. 윤주성이 대단히 천재는 아닌 걸로. 노력형 천재인 걸로 하자, 그러면. 자, 그러면 앞의 내용을 강조하려고 in fact 이렇게 온 거잖아. 그런데 이러한 유전자는, 그러니까 helping gene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전자는요, turn out to have a dual character. 듀얼이 뭐야? 듀얼이 뭐야? 두 개의 이런 의미지? 그럼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느낌 안 오나? 또 안 왔어? 왜냐하면 for, 콤마 for는 왜냐하면이죠. 다시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friendly하게 만든데 누구한테? 어떤 특정한 나라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friendly합니다. 그리고 toward people of a different country.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xenophobic gene이 된다는 거죠. xenophobia가 뭔지 아나 혹시? 맞아. 외국인 혐오 유전자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뭐로 이어진다? 외국인에 대한 불신 또는 중요한 요인까지 돼. 어떻게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기꺼이 전쟁을 하게 만드는 누구와? Those of another nationality.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하려고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helping gene,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어떻다? 듀얼 캐릭터다. 어떨 때는 어떤 민족한테는 친절하고 어떤 민족한테는 전쟁을 불사하게 하는 유전자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은 다시 주어진 문장으로 갔을 때, 요약문에 갔을 때 어떤 selflessness 같은 그런 복잡한 행동들을 단순하게 helping gene 같은 그런 유전자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왜 행동을 하는 걸까라고 하는 원인을 생각해 했을 때 충분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왜? 그 유전자에는 어떤 성격이 있으니까?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으니까 이걸 원인이 싱글 진에만 있다고 하는 건 너무해.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 너무해가 어딨어? 그렇지. 너무 과도하게 단순한 거야. 그지? 강조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 긍정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안 되고 단순한 유전자에만 개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있다고 보면은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는요. 상황에 따라서 자 어떤 상황이야 얘들아? 내가 좋아하는 국가의 사람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국가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영향이 어때? 다르죠. 그래서 여기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oversimplify라는 답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표현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 요 유전자가 turns out to have a dual character. 두 가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 내가 유전자 로마 원이 있다고 보는 게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건 고수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가지고 뭐라고 했어? 어떤 민족한테는 friendly한데 그런데 다른 민족한테는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xenophobic gene이 돼버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differing, 되게 다른 반응을, 다른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어도 여러분은 differing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와 쫌쫌따리 읽다 보니까 지금 다 읽었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또 읽어봐야지 우리가 주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about 이하에 대한 주장이 되겠죠. About the influence of genes, 유전자의 영향에 대한 주장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 Reinforce social stereotypes, 사회적인 스테레오타입을 reinforce,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의 illustration,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유전자의 영향에 대한 주장이 사회적 스테레오타입, 편견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예시 들 수 있지 않나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혈액형에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뭐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O형이 굉장히 용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그런 대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대. 사실 알고 보니까 그거는 뭐 때문인 거야? 카미카제? 그 자살 특공대 있잖아, 일본에. 그래서 그 카미카제는 비행기를 타고 폭탄을 실어서 자기가 적군 기지에 가서 자기 비행기를 터트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폭탄이 같이 터지면서 거기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거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운전 비행에서 죽는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혈액형에 그런 성격이 있다고 뻥을 쳐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 나 O형이야? 그럼 내 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네? 그러면 내가 카미카제의 운전수가 돼야 파일럿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했대.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영향이 있어서 혈액형 뭐야? B형이야? 고집 세겠네. 혈액형 뭐야? 어이구 그럼 소심하겠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봐라 이제 내가 선생님 혈액형 뭐 같아? 하면 니네가 생각한다. 하지만 O형 봐봐. O형인지 어떻게 알았어? 용감이 뭐야? 카미카제? 패트리엇 해버려? 근데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또 이렇게 유전자에 따라서 그 우열을 정하려고 했던 역사가 하나 더 있죠. 어디요? 독일이요. 맞습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했죠,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죠. 말씀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막 열등하니까 없어져. 맞아. 유대인은 타고난 유전자가 열등하니까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유전자에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유대인의 대학살에 대해서 명분을 만든 거예요. 아무튼 독일 놈들하고 일본 놈들 안 되겠네. 그러면 문제 알겠지? 유대인들은 다 죽어 마땅하구나. O형은 다 용감하니까 카미카제로 나가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 유전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장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수를 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맞은 사람? 주원이? 맞았어? 또? 우리 고수분께 박수 한번. 잘했습니다.